2024년 11월 5일입니다. 아침에 엔진 오일 좀 갈려고 제가 애용하는 카센터에 방문했는데 타이어를 보더니 깜짝 놀래요. 타이어가 이제 금이가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부랴부랴 마모도 많이 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타이어 2개를 갈고 좀 돈을 들였죠. 원래대로라면 보통 5, 6만 원 하는 거를 8만 원 하는 게 있으니까 한 4, 5만 원 더 들였어도 뭐 미리 대비하지 못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서 돈을 더 지불하는 것이 맞죠. 미리 대비해서 했으면은 5만 원 아낄 거를.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뭔가 대비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이 있죠. 원래 오늘 이제 어제 얘기됐던 라디오,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 좀 전에는 또 무슨 YTN TV에서 잠깐 좀 삽입되는 인터뷰를 했는데, 화천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 군대의 특수성, 특수부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원래 분단 상황에서 군인들, 군바리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군바리 새끼들, 똥별들. 두 가지 감정이 있죠. 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잔혹하게 했던 군바리들 그 악몽. 그리고 근데 또 어쨌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뭘 했든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살인 기술을 배우고 살인에 대한 것을 하는 거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쓰이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러면은 좋은 의도, 나쁜 의도처럼 지금 이 중령회처럼 민간인을 그렇게 쉽게 살상하고 토막을 내고 토막도 지금 한 20토막 이상 된 것 같아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사람 죽이는 기술을 오용한 거냐? 그러면 오용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아니면 보직관리 측면에서 했어야 된다. 대대장급이라고 하는 중령급이라고 하는 애가 사람 나라 지키라고 해주는 여러 가지 기술을 내연녀인지 스토킹 피해자인지 뭐든지 교제폭력 피해자인지 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방부나 아니면 관련된 뭘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의 일탈이다. 모든 게 개인의 일탈이다. 아니 당연하죠. 개인이 지 손으로 죽였지 누가 다른 손으로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손에 무기를 들려주고 그 손에 기술을 하게 해준 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댓글들이 막 특수대랑 상관없다. 개소리 말라고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꼴통 새끼들이 특수부대라고 하니까 특수부대는 와 하고 우리 강철 부대 이렇게 예능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살인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거를 연마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좋은 데 쓰면 좋은 거죠. 근데 좋은 데 써야 될 거를 나쁜 데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걔가 육사를 나왔든 안 나왔든 엘리트 장교, 좀 빠른 장교가 육사일 가능성이 높죠. 애가 전혀 국가안보와는 상관없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군무원 여자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형태나 어떤 개인의 일탈로 모든 걸 다 치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군대에서 죽은 것도 다 자살이고, 회사에서 죽은 것도 다 자살이에요. 군대에서 죽은 건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순직 처리하고. 회사에서 죽은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는 산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전히 어떻게 개인적인 것만 있을 수 있느냐. 죽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 다는 새끼들, 그런 놈들, 그런 연놈들,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본질을 봐라, 본질을. 대한민국은 양쪽이 수십만이 칼과 총을 갈고 대치하는 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심지어 관리를 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이 개인 일탈입니다. 세상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도라이 같은 인간들. 모르면 그 댓글이나 달지 말 것이지. 하여튼 그거에 갖고 제가 약간 그 박기변 아나운서 YTN 라디오 할 때 약간 좀 화를 약간 좀 성질이 났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걸로 안 들어가면, 어제 하다못해 어제 그 정편도, 저 편파 TV 정편도, 그게 뭐 개인적 일탈이라고. 그런 애들도, 그렇게 사회 구조적인 걸 많이 이렇게 하는 사회 운동했던 애들도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것도 뭐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건 지금 보통의 사건은 아닙니다. 육군 중령이 군무원을 그것도 살해해서 토막을 내갖고 자기 부대에다 거기 버려. 뭔가 국방부나 부대장의 해명이 있어야 돼. 적어도 육군 참모총장 정도의 해명은 있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이건 전적으로 개인 이탈을 이게 해보니까, 아니면 뭔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거 하고, 이제 좀 전에 또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제가 무료로 공짜로 중간에 인터뷰를 해주는, 너무 쉽게 해주니까 이 호의를 권리로 알아요. 네, 사실 저도 딱 40분에 시작해 대기하고 있었는데, 정작 시작된 건 50 몇 분이에요. 10분 동안 남의 시간을 까먹었는데도 사과 한마디라든가 어떤 유감,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해주고 싶겠습니까? 참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예의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 11월 4일 어제는 과학수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경찰 과학수사의 날. 그래서 경찰 과학수사의 날에 경찰청에서 경찰 과학수사관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78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으로 과학수사, 새로 마련된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어요. 과학수사관 윤리규범을 선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과학수사의 날에 78주년 동안 없었던, 78주년이라 생각해. 78주년이면 얼마입니까? 일제시대 때. 왜냐? 식민지 시대 때도 지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과학수사 파트가 이렇게 한 거는 실제로는 20년 정도 안 됩니다. 실제로 20년? 2015년을 기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왜 2015년이냐? 아니, 2005년이냐? 3교대. 서울경찰청 CSI들의 3교대 근무. 24시간 감식.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런 과학수사의 날에 이거를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정작 과학수사관 윤리규범이라는 것을 2024년에 마련해갖고 지금에서야 윤리규범을 선서하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수사관이면 당연히 이런 윤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 윤리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과학수사의 날 첫 번째는 1948년도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위를 기정기. 식민시대는 아니네요. 이게 저기 뭐냐 48년도네요. 근데 식민시대 또 지문 감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이제 한국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제시대 때 그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때는 식민지 경찰이었으면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48년도입니다. 자, 과학수사관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가치 6가지 항목을 얘기해 볼게요. 진실추구. 그건 뭐 당연하게 진실추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실추구를 안 하는 면을 하지 않으려면 왜 그 과학수사관 과학과 수사의 말이 안 되죠. 중립성 유지. 당연히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죠. 누구 편을 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중립성은 무슨 중립성이냐? 본인은 국가의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수사관들이 하는 형태의 수사관들이 하는 형태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죠. 과학수사관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과학수사 업무를 하는 애들인데 어떤 결과가 경찰에 불리하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이렇게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의 과학수사관들이나 국가수놈들이라든가 검찰의 그 과학수사부에 있는 얘네들이 그럽니까? 그런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혀. 중립성 유지라는 것을 입으로만 떠들어대요. 경찰 과학수사관들이. 근데 실제로 네가 감정한 결과가 경찰 수사에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 그거 가지고 자신 있게 가서 재판정에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럴 놈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중립성 유지를 떠드는 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보호입니다. 당연히 증거는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춘재 사건, 화성연살인 사건 때 그 증거 누가 취득했고 누가 했습니까? 증거 보관을 했습니까? 증거 보관실은 있습니까? 증거 보관 지금 안 돼갖고 뭐가 됐습니까? 압수물을 횡령하는 경찰. 도박 판돈에서 압수해왔는데 그거를 지가 꿀꺽해는 경찰. 지금 같은 11월 4일 같은 날 기사 노컷 뉴스에 나온 겁니다. 네? 서울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현직 경찰이 압수물 빼돌린 사건에 사과를 했어요. 네? 강남경찰서 3억, 용산경찰서도 빼먹었고, 네? 압수물 입고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하게 안 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수사관들이 같은 날 네? 증거를 보호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낯짝이 얼굴이 화끈거려야 되는 거예요. 네? 증거 보관을 안 해갖고 저쪽에선 저기 도박 판돈을 빼먹는 놈이 있는데 여기 과학수사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윤리규범을 떠들어대고 있어요. 증거를 보호하겠습니다. 같은 날 나온 기사입니다. 당연히 전문성 향상 그리고 절차 준수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절차 준수를 누가 확인합니까? 니들이? 아니죠. 외부가 확인해야죠. 외부 확인합니까? 인권 존중 당연한 거예요. 인권 존중하고 있습니까? 6개 항목으로 표준 업무 지침, 윤리규명 웃기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으로만 떠드는데 실제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느냐? 공간이 있느냐? 증거물 보관법도 없어. 예? 부검의법도 없어. 예?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어떤 부검을 어떻게 해?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되도 않는 소리. 이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찰 과학수사관 국가수사든 더더욱 못 믿고 기본적으로 검찰인 과학수사부 애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박수치고 뭐 이렇게 지들끼리 자위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정작 경찰의 과학수사의 날이라고 기념해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이럴 때 정작 필요한 게 뭐냐? 부검의법, 증거보관법, 모르고 시체공시서법 이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과학수사를 한다고?
증거보호물 법이 없으니까 압수한 돈 빼돌려갖고 지 사채빚 갚는, 그러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쩔쩔매고 있어. 어디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어. 참 기가 막히네. 쪽팔려서 얼굴이 나 뜨거워서 못 들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 대한민국 경찰의 현 주소입니다. 쪽팔리지도 모르고. 순천에서 박대성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된 거는, 순천에서 박대성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순천경찰에 그 애들이 박대성을 1시간 반, 2시간 동안 놓쳤을까? 이 새끼들이 뭘 하고 있었지? 출동하는 거 아니야? 50 몇 명이 출동했다고 하는데 그 거리 2개를 두지는데, 조례동 거리 그걸 두지는데 57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야?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황이 나왔어요. 지금 순천경찰서 9월 26일 박사의 범행은 0시 40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1시에 그 범행 발생 20분 뒤에 그 순천경찰서 그쪽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순천경찰 소속의 경장, 지구대서 경장애가 이륜 차를 사고가 난 거예요. 술 처먹고. 완전히 면허 정지. 술 처먹고. 말하자면은. 거기서 경찰놈이 술 처먹고 교통사고 내고 그런 저기서. 그러니까 얘가 박대승이가 범행을 하고 했는데 뭔가 출동을 하는 과정인데 술 처먹고, 그러면 순천경찰놈들은 뭘 했을까요?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딴짓을 한 거예요. 순천경찰놈들은. 그러니까 못 잡았지. 박대성. 시민이 잡아줘야 잡은 거지. 이 새끼들 아주 그냥 빠져갖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고 하니 참, 그냥 한심해서 조금 더 파봐야 됩니다. 이놈들이 뭘 했는지. 자, 요즘 이제 나는 신이다 PD라고 하는 사람이, 조성현 PD가 고초를 겪고 있죠. 조주빈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는 이 PD를 이제 입건을 한 거고, JMS의 주수하는 그 사사부 이런 놈들이 검찰, 경찰 뭐 웬것 다 있는 거 아니야? 군대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제 노컷뉴스에 이제 어제 나온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다. 말하자면 이 피해자가 녹취 파일을 제출을 했는데 2심 재판부 이 도라이 같은 판사 새끼들이, 2심 재판부 이 새끼들이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는 이겁니다. 전 뭔가 했는데 이거예요. 원래의 아이폰으로 녹음해갖고 아이폰에서 그걸 가지고 바로 제출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아이폰이 클라우드로 가고 클라우드에서 다시 또 다운받아서 다른 매체로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옮길 때마다 해시값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제출한 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내용이 같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옮겨질 때 해시값 변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게 다 다르니까 거기서 아니라는 것 때문에 증거 능력을 부정했어요. 원본성을 인정 못했다. 이 도라이 같은 판사 새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파일의 원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시값의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수사라는 거를, 과학적이라는 거를 전혀 이해 못한 건 아니죠. 이 판사 새끼들도 실제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증거를 배제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해시값, 뭐야, 해시값 바뀌었네. 이런 것들이 판사라고 하니 참 답답한 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소리 관련된 걸 감정한 인간이 배명진이라는 거예요. 배명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배명진? 그 소리 공학자 배명진? 근데 그 사람의 전문성이, 야, 저 완전히 배명진한 사람은 저 사람이 과학자가 맞아?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온갖 다른 냄새나는 참,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현시값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 단지 매체가 옮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판사놈들도 문제고, 어떻게 배명진한테 그 감정을 맡길 수가 있어? 그것도 문제고. 하여튼 결국은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은, 이 사이비 종교의 엄청난 힘은 곳곳에 아주 그냥 그 거머리처럼 박혀 있구나. 이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정의로워지긴 너무 힘들구나.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찰 과학수사 하는 애들이 이 일기범이라고 떠들어, 그럴 수 있는, 네? 시스템 체계, 다시 말씀드릴까요? 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 당연히 해야 될 거. 진실 추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이걸 뭘 윤리규범이라 할 것도 없죠. 인권 존중도 당연한 거예요. 경찰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중립성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 불리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다 필요 없다. 수사에 수사 기록만 공개하면 된다.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 당연히 그 수사 기록을 제3자가 보고, 피해자들 누구든 보고 비판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당연히 중립성 유지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증거 보호를 시스템 되고, 절차를 준수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고 겉만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하려고 하는 이지랄 하니까 맨날 해놓은 수사가 그만 그 꼴이지. 경찰의 과학수사. 한심해서 내가 말을 말아야죠. 그죠? 자, 지역경찰 전산 업무 역량이라고 해서, 사실 킥스 같은 거, 지구대에서 전산으로 업무 보고 이런 거, 근데 한번 실제로 가서 보면은 못해. 무려 한 8,000명 정도가 너무 팀장이나 뭐 아니면 전산 업무 역량이 너무 부족해. 벌써 30년 전, 40년 전에 뽑혔는데, 그때는 근데 그 뽑혔어도 스스로 이걸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구대에 누적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할 때, 적어도 전산으로 킥스 같은 망으로 할 때 뭔가 그걸 좀 배워서 익숙하게 해야 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걸 정작 그걸 쓰고 그걸 확인해서 검증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안 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해도 계속 대충 하다 보니까 대충 된 거예요. 물론 반발은 하죠. 아니, 무슨 망신주기냐, 갑자기 왜 그러냐라고 해도 최소한 킥스라든가 이런 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 평가를 하고, 이 기회는 줘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냥 개그로 터져, 그런 애들은 바로 잘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거기서 고모양 고꼴이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거, 무능한 애들 있으면 그냥
그 조직에 독이 되는 애들만 있는. 엄격하게 시간과 장비 주고 배우게 하고 나중에 점검해서 못하면 징계하고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신상필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금연 긋고. 마지막으로 사기 드림팀. 사기 드림팀. 진단서 한 장으로 37억을 꿀꺽했는데 보험 설계사, 의사, 브로커가 총 출동했어요. 허위 진단서. 지금 뭐 저기 대통령 장모 최모 하는 인간이 그 이 병원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도 뭐 별로 처벌도 안 받고 뭐 그냥 대충 넘어가. 다 보험 사기입니다. 다 범죄자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험 설계사, 의사, 브로커들 다 붙어갖고 이런 거죠. 허위 진단서나 의사가 띄워주면은 그걸 받아서 보험회사 설계사들이 쫙 해갖고 돈 받아내고 브로커 먹고. 수십억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보험 사기나 의료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관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국민들의 낸 그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만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고, 세금 뻥뻥뻥 쳐 발라야 되는 거고, 보험 설계사 35명, 의사 8명, 다 범죄자들입니다. 이런 범죄를 더 잡아야 되는데, 일단 안타깝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와서 한 말도 있고 그런데, 난 뭐 늘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죠.